네,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행안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정도라면 정부 안에서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핵심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데요. 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좀 입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관님 취임하신 다음에 저희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되게 네, 반갑습니다. 힘들지 네.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안에서 협의는 끝난 겁니까?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고요. 음, 미세 조정은 특히 여성가족부랑 관련해서는 네. 행안부하고 미세 조정 중입니다. 미세조정. 그러면 일단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은 잡은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여가부 기능의 그 핵심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여성가족 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아직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네. 조정 중이어서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음, 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총리께서 이렇게 음, 말씀하셨습니다. 음, 여성가족부가 지금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 음, 다만 현재 독립부처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른 부처에 다 분산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음,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음, 그게 일종의 좀 큰 틀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음, 틀에 맞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행안부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제 음, 민주당에 오늘 설명하신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설명 내용이 이제 나오면 음, 이제 거의 공개된다고 보시고 음, 저희는 이제 행안부랑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미세 조정한다고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해석을 하면 네. 여성가족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로 어디로 가든지 그 예. 덩어리째 이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음, 아시다시피 이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음, 국민들께 개편 취지와 필요성을 아주 음, 상세히 설명드리고 음,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예.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쟁점이었고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그 축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꼭 폐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제가 와서 4개월 정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음, 여성가족부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정치, 국회의 입법에서의 어떤 여성 국회의원들이 좀 적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음, 성격차 지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순위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개선이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런 부분의 어떤 개선을 갖고 오는 것에 똑같은 어떤 등가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 어떤 식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음,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을 갖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전 조직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그거를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별 임금 격차 부분이라든가 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에서 낮은 여성 비율 등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성격차 지수에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네, 성격차 지수 비교해서 네, 우리나라가 올해 99등인데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 음, 사실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부분을 네, 해소하는 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취지를 아마 장관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제가 와서 그 일을 해보면서 음. 대통령께서 저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 실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형태로서는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 일을 또 효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음. 이걸 좀 큰 틀로 우리가 좀 바꿔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와서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어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 다른 부처와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네. 지금 현실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해법은 오히려 정반대로 여가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강구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음. 이제 이게 대상 중심의 부처잖아요. 다른 부처는 다 기능을 하는 예, 부처인데 예, 예. 국토부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한 게 굉장히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음흠.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음. 그런 부처의 어떤 틀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부처 간의 협업보다 어떤 한 곳에서 통합돼서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나 인프라가 훨씬 더 저는 강력하기 때문에 네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가부의 예산과 그다음에 조직을 늘린다고 해도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갖고 오는 그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큰 틀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거버넌스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예.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얼마 전에 방한했던 그 해리스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과정에서도 그 한국의 성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여성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치 지도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명시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자체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방향 아닐까요? 이건?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 조금 더 이제 뭐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말씀하신 여성 정치 지도자 불평등 문제 해결은 뭐 저는 아까도 정치 권력에서 여성이 좀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동의하고요. 네네.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여가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예를 든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회가 이제 변천하면서 처음에는 양성평등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고용 이슈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임금 격차나 여성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소관부처가 고용부로 변경됐고요. 호주는 제가 호주 대사도 만났지만 여성 장관을 외교장관이 겸직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재무장관으로 바꿨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독일도 여성 청소년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로 오히려 묶이는 형태로 바뀌어서 행정 여건이나 사회 문제 등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는 굉장히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그 좀 더 여성 정치 지도자의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이 네.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 타이밍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꺼내든 게 아마 좀 실무적으로 일단 정부 조직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년도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정이 좀 고려가 돼서 타이밍을 좀 고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가부의 내년 예산안이 좀 증액이 됐다면서요. 예, 저희는 민생과 관련된 게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 증가액보다 여성가족부 예산 증가액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 예산안을 증액한 게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업무랑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여가부 폐지랑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건 제가 보면 무리가 있고요. 저희 예산 이제 증가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부모 가족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을 좀 높여줬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하는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집으로 이제 파견해주는 아이 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의 어떤 지원 가구도 뭐 1만 가구를 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시간 서비스를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스토킹 요번에 피해자에 대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저소득 그 청년들의 여성 청년들의 생리용품 구매 비용 때문에 음. 그 부분 올려주는 것들은 여성가족부 형태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과 맥이 다 있는 것이어서 저는 그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민주당이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하면 여가부 폐지는 가능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을 염두에 둔 플랜 B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고 예. 저는 이제 다양한 그 시민단체나 이제 그 관련된 분들, 이해 당사자분들과 토론회를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예. 당연히 국회에서도 저는 이제 공청회 같은 것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다음에 제가 여야 의원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 관점에서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큰 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찌 본다면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예. 민주당 입장을 좀 들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한번 좀 네네.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불거진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잠깐 지금도 장관님도 언급을 해주셨던데 이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그 예방하고 단속할 것이냐라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네. 여가부 차원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어떤 거예요? 우선은 그 뭐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건 법무부 소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반의사 불별죄 조항을 저희가 삭제하고, 예. 그다음에 전자 그 가해자에게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그 부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이제 피해자 보호법에 저희가 주관 부처인데, 예. 이번 국회에 얼마 전에 상정이 됐습니다. 좀 아쉽게 4월에 정부가 입법을 발의했는데 국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늦게 돼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주거나 뭐 그다음에 의료나 여러 가지 상담이나 법률 지원들이 다 들어가서 그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지금 낸 피해자 보호법만 갖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낸 피해자 보호법에 더하기 더 필요한 부분을 낼 것이고,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곳이 경찰이기 때문에 네네. 경찰이 처음에 그 수사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굉장히 저희가 인프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전화 1366 등과 직접 연결을 해서 피해자에게 그 여가부가 갖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전부 안내하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경찰청과 합의를 해냈고요. 그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 기관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게 됐거든요.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스토킹.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통보 안 되는 게 이번에 교통공사 문제에서 발생을 해서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저희가 그것도 같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한에서 그거는 엄격히 지키면서도 저희 부에도 경찰청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 전해진 오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러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어떤 범죄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보다는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냐 그 질문보다는 이것은 강력한 스토킹에 의한 계획된 살인 사건이고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자들이 여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가부가 폐지되면 지금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그 부처가 있을 것이고 예. 그 부처의 주무장관이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하나만 더요. 지금 그 네. 가족 개념 있잖아요. 네네. 가족 개념 대해서 이걸 좀 이제 그 확장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여가부가 결정을 해서 좀 반발이 있었고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나왔던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어떤 특정 집단, 특히 어떤 동성가족 부분을 비판하는 특정 집단을 여성가족부가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법 개정안 건가법인데요.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은 그 법 개정을 위한 논쟁은 좀 지양을 하고 가족 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상태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여성가족부 입장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244개 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실은 가족에게도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 자체는 그냥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실용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위법은 민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각종 개별 법률이 바뀌지 않은 한 건가법이 바뀌어서 갖고 오는 실효적인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뭐 고용보험법 같은 데는 사실혼을 배우자의 정의에 이미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허용하지 않는 건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이 우선 가장 상위 법률로서 이걸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같은 민법이나 법률 개정 사항들이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성가족부가 건가법을 가지고 법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혼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